전북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국정감사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이라며 정부 요구액 6,629억 원의 78%나 삭감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2차 전지 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뜻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석 부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쯤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예기치 못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삭발하고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는 등 도내 여론을 전하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 정책의 가늠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 소멸을 극복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30일 새벽 2시 40분쯤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그물에 발이 걸리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48만 명.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의 수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른 수치인데요. 국민 10명 중 1명이 다중 채무자인 셈입니다. 다중 채무자는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는 사람들로 한은과 금융당국이 집중 감시하는 취약 금융계층인데요. 이런 금융 취약계층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다중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어떨까요? 이들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61.5%로 연소득의 61.5%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통장을 스친다라고 하죠. 버는 돈의 100%를 그대로 빚을 갚는 데 쓰는 사람이 가계대출자 중 8.6%, 171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고조되는 지금 금감원은 선제적인 대응과 감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합격자를 잘못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군산의 한 직업계고가 지난 24일 내년도 신입생 1차 합격자 133명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합격자 13명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합격자 발표 이틀 뒤 정정하고 재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